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주환님의 내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김주환님이 쓴 책 중에 회복 탄력성이란 책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책도 내용이 좋았고 이번에는 금년에 나온 그 내용을 명상하는 기법부터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 책보다 내용이 확실히 많고 책도 많이 두꺼운 관계로 1부와 2부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부터 제11장은 마음 근력 형성을 위한 다양성 정통 명상이고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3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 그리고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 그리고 뇌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마음 근력 훈련이 왜 필요할까? 먼저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책에 있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근력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능력, 흔히 이야기하는 IQ를 중요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IQ가 핵심일까 합니다.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글쎄입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근력, 즉 자기 통제력, 대인관계력, 동기부여력이 정말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이 특히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마음 근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두려움을 관정하고 활성화 시 일시적으로 우리 몸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빨리 달리게 한다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대뇌에서 대뇌가 비활성화되어 논리적인 사고는 약해집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몸보다는 머리로 일을 해야 하는 사회로 이 편도체의 활성화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편도체의 활성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어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실업사회에서 동물에게 유용한 기능이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도체 통제가 또한 마음 근력의 핵심인 것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편도체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지 않다. 편도체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는 중심축이다. 편도체 활성화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대뇌 활동도 떨어뜨린다. 누구나 10달 이상 노력하면 강력한 마음 근력을 지닐 수 있다. 마음 근력 훈련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제2장 3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입니다. 먼저 이 장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 근력은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조절력은 본인과의 소통이고, 나는 기억이나 경험의 나로 이루어집니다. 관찰하는 나는 이 2가지의 나와 조정 작업을 합니다. 나는 우선 경험을 하고 이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기억의 나로 간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력, 이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동기력은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 이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의 마인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근력은 뇌의 대뇌와 관련이 큰데, 이 대뇌는 명상과 관련이 큽니다. 그 사람을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할 때만 나 너의 존재가 된다. 자기 조절력은 서로 구분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과 대상에 집중하면서 만족의 지연도 감수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감정 조절은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조절력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대인관계력이 뛰어난 사람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보인다. 나와 타인에 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마음 근력 강화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스로 하는 일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몰입할 수 있다. 내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자기 동기력은 자율성에서 시작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뇌 활성화의 가장 좋은 훈련법은 명상이다. 제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 유전과 환경,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둘 다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에 있어서 가로, 세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가소성. 우리 뇌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 더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직전에 대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술. 이것은 대뇌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혼자 술 마시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마음 근력의 시작은 일단 자의식 해체이다. 이 책의 마음 근력 훈련은 우리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 몸과 소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편도체를 안정화한다. 뇌가 습관적으로 프로 선수처럼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이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단호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 마음 근력을 키우려면 잠자리 들기 직전에 뇌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도록 하자. 4장.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는 마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연의 모습인 듯 하지만, 모든 정보는 뇌를 거치게 되며 뇌에서 만들어낸 의식을 우리는 실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의 나란 존재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은 환상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이 내면 소통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다. 내가 나에게 나는 이렇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한다.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마음뿐이며 모든 실체가 우리의 의식에 달려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체는 자각과 인식의 산물이다. 5장.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알아차림 훈련. 알아차림 훈련은 배경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내면소통 훈련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유튜브에서 명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주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나와 외부의 경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 안에, 즉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 근력 훈련의 출발점은 감각 정보에 직접 접근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배경 자아를 통해서 그대로 봐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뇌로 보는 것이다. 내적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서프라이즈를 줄여가는 것을 자유에너지의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자기 확증적이다. 소매틱 운동은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감각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운동이다. 우리 뇌는 늘 무언가를 처음 마주하는 상태인 것처럼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형성된다. 내면 소통에 있어 특히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 습관이 중요하다. 6장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 기계론적 사고관이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세계관을 기계론적 사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주변의 일은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진행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버스를 타는 이유는, 또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졌을 때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순 가이드로, 실제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인이 외부에서 들어와도 우리가 튕겨내면 그만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자극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아닌 우리의 의식의 문제, 그리고 핵심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혀 외부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의 이익이 만든 것이고, 스트레스가 클수록 우리의 근력, 즉 마음 근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 근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양자역학에 가깝다. 고전 물리학이 쉽게 느껴지는 것은 그 내용이 우리의 경험과 직관적으로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에 전달되는 세계의 모습은 모두 허구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보이지 않는 연결성에 의한 한 덩어리다. 모든 것의 본질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전체적인 움직임이다. 시공간은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상대적인 존재다.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의 의식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자가 곧 나라고 믿을 때 온갖 고통과 변내와 괴로움이 시작된다. 생성 질서는 능동적 정보의 영향을 받아 이에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낸다는 의미다. 생성 질서야말로 전체로서의 우주에 입각한 개념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1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리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계속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